장윤기 사건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 광주 이쪽 경찰서 서부경찰청의 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사팀장과 옛날에 함께 근무를 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케이블 타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 손을 묶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부친 집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지금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냥 징역 5년 이상만 살 수 있는 단순 살인죄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뭔 소리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강간 목적 살인이 다 밝혀졌다. 강간 목적 살인은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사건이 사실상 지금 보안 사건 문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찰이 저렇게 이제 뭐 아주 뭐 대다수의 우리 경찰관들은 정말 그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런 그 참 천인공노할 짓은 안 한다고 봅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제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 장영기와 같은 살인자 편에 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권 분립을 왜 합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서로 기관은 다르지만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찰이 한번 다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인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회의원들이 맨날 여야 싸우다가도 이 동료 의원 징계권 하면은 그냥 다 숨잖아요. 네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가족들이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 엄마입니다. 채원이는 저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밝고 착했던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너무나도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원이가 떠난 뒤 저희에게 하루하루는 숨쉬는 곳조차 채원이에게 미안하고 고통입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사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피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채원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이건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책무를 통째로 망각한 직무유기이자 기만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왜 제 딸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마저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자, 참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더라면,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장윤기는 그냥 한 징역 5년 정도 살고 또 그냥 단순 살인죄로 의율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검찰이 뒤져보니 정말 경찰이 너무나 수사를 허술하게 해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조차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젓이 증거물을 자기 아버지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장이 이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팀장도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가 돼 있고 지금 전면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고 아예 광주경찰이 이 수사에 다 손을 떼서 국수본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지,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더라면 경찰이 원한 대로 다 끝나버렸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제가 사실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검찰청 폐지도 반대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그 강력 수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어디 가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도 진짜 강력 수사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잡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게 되는 거는 책상 물림인 검찰들에게 이런 살인마들이나 조폭을 잡는 일에 나서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능범죄들의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건은 그 강력 수사에서 경찰이 스스로 부패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한 사건인 거고, 경찰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이 이 강력범죄에서 증거를 인멸한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현종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보통살인죄로 가게 될 경우 초범의 경우에는 적게 나오면 5, 6년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2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윤기라는 인물이 20대예요. 그러면 30대가 되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다 은폐하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들었을 수도 있죠. 자격증을 따겠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자격증 따고 싶다고 얘기를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네. 어디서부터 나온 소린가 했더니만 이런 믿을 곳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강간살인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강도살인 또는 강간살인은요, 일반 보통살인보다 초범의 경우에도 굉장히 형량이 올라갑니다. 어지간하면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강간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강간살인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간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폐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은폐한 게 아니라 이 광주에 있는 이 수사팀이, 경찰이 조직적인 은폐에 함께 가담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다행히 올해 10월 전에 사건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10월 전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올해 10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경찰이 경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이 정청래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송영도 그렇고 이 지금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지금 김용림 법안 등을 일단 상정을 오후에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돌려차기 사건 여러분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범인의 이 피해자의 옷에 범인의 DNA가 있다는 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영화 감독 구타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아니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옛날에는 사실은 이 보안 수사권 전에는 이미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었어요. 다양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수사 범위를 갖다 좁혀놓으니까 이제 이걸 보안 수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제2, 제3의 정말 이 억울한 피해자들만 나올 게 아니냐. 자,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 당신들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살해범 편에 설 것인가? 피해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좀 전에 우리 피해자 어머님께서 보셨잖아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저거는 지금요, 민변 있잖아요, 민변. 네. 저쪽 좌파 계열의 변호사들 단체. 민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소속 회원들의 67%가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네네. 이거 유지해야 된다. 민변조차도 그렇습니다. 예, 참여연대 또 저거 반대예요. 네. 예. 심지어 지금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경찰 내부의 상당수가 이거 잘못하면은 이 경찰이 오히려 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네.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은요. 이거를 지금 명청대전 김민석 정청래 이 싸움에 불쏘시개로 지금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시민도 얼마 전에 김어준 방송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뭐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은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꿈으로써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든가 부작용이 뭐 양산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 어느 쪽 지지층들이 더 뭉쳐갖고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에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이따구로 지금 이걸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심지어요. 오늘 전용기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을 해서 검사는 가족이 없냐? 보안사건 주장은 검사 만능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도 가족이 있는데 검사라고 이런 거 덮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냐. 왜 경찰만 가지고 이러느냐. 경찰의 시스템의 문제지. 이거는 보안사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참 황당한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검사도 가족이 있는데 왜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가족이 있는 거 경찰이 그에 대해서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가족이 있어서 이러한 은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가족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견제를 하면 되도록 하는 건데 네. 무슨 이건 경찰 무오류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에게 이렇게 견제할 수 없는 무제한의 권력을 가져다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성관이가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네. 감사원 감찰도 받지 않는 성관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강간살인 사건을 보통살인 사건으로, 어떻게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담하기도 하지, 증거를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암장시키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표지를 인쇄 안 한 성관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식으로 이 경찰을 옹호한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살인자 옹호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저는 또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성단체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 잘난 여성단체들. 여성단체들. 강남역 살인 사건이랑 비교해도요. 이 사건이 저는 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강간살인을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거를 보통살인으로 거기다가 조직적인 경찰의 은폐까지 껴들어가 있는데 여성단체들 지금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근데 이 사건이 참 묘한 게 말이죠.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사실 민주당의 지지가 워낙 뭐 강한 네.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이게 특징이고, 네. 자, 두 번째. 이 광주 전남 지금 저 통합시장이 누구예요? 민영배. 민영배예요. 민영배가 법사에 있었잖아요. 네. 민영배가 가장 이 검찰 폐지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전당대회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청래 등등이 이거를 연탄가스라고 그랬어요. 보안수사를. 네. 연탄가스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광주 시민들도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억울한 정말 이 여고생의 죽음에 대해서
가해자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가해자에 이렇게 덮어주는 이 행태를 어떤 식이든지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이후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국 경찰에서 다 암장된다 그러면 암정되죠. 아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이 문제는. 네, 그렇죠. 그러면 검사들 무슨 정치 검사들 밉다고 해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아놓으면 이건 누가 감시할 겁니까?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의원 시절에 경찰 다루는 행안위에도 있어봤고 검찰 다루는 법사에도 있어봤는데요. 이 인사처리 되면요 정말 경찰은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네. 12만입니다. 네, 별하별 루트로 이 인사 관련된 뭐 청탁이 들어와요. 네. 승진하는데 말 한마디 좀 긍정적으로 그 경찰 수뇌부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뭐 등등부터. 근데 뭐 검찰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검찰 일단 숫자가 적고 또 자기들이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이거 안 하더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로펌 들어갖고 돈 많이 벌면 된다. 또 이런 또 뭐 안전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그 인사청탁 많이 안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은 좋고 경찰은 나쁘다. 이게 무슨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이 경찰에게만 모든 수사권들이 저기 됐을 때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이거 장난질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좋죠.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리고요,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로부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고소고발했다. 택도 없어요, 이제는. 네. 경찰 조금 가고 해고 뭐 마사지 해 놓으면은 뭐 저런 식으로 다 그냥 뭉개거나 암장해 버리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경찰 동료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 살인죄로 봐준다? 그리고 증거물을 전부 다 아버지가 가져가 버렸다? 없애버렸다? 아 진짜 참 정말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그거를 더 옹호하고 있어요. 아,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되지 검찰이 뭐해? 그러면 이 지금 유가족의 정말 피눈물을 어떻게 이거를 닦아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의 이 선택적 분노는 정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주제가 조금 다른 주제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2024년에 무한공항 참사가 있고 나서 네. 제가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도 하고 했다 보니까 그때 사실 그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아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그 공항 운영 규정상 국토부 규정인데 네. 그 로컬라이저를 그렇게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하면 안 되고 깨지기 쉬운 즉 프레저블하게 깨지기 쉬운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제가 찾아내서 세상에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동체 착륙하고 나서 콘크리트 둔덕에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폭파해서 네. 모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 둔덕 자체가 당시 국토부 운영 규정의 위반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밝히고 그걸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그 사안에 지금도 관여를 하시냐고. 네네. 저는 아직은 이제는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항공사 다니고 했다 보니까 그 항공법 전문가들 몇 명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부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고요. 공청회도 못 열었습니다. 아. 그냥 정체 상태예요. 사건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몇 년째 그냥 묵혀놓고 있어요. 근데 무한공항 참사의 유가족들 목소리가 어디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하는데 무한공항 참사는 무한공항 참사라고 말도 못해요. 제주항공 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호남. 네. 호남의 피해자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단체나 호남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데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해요. 놀라운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어떤 그 죽음과 참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파적이고 네. 너무나 저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게 이제 법사위에 일단 상정이 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말 저는 이번에 이 피해자 학생이 죽음으로써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사는 모든 조직이 그래요. 늘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왜 생겼습니까? 검찰 생긴 이유가 결국은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검찰이에요. 근데 그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게 바로 이 민주당입니다. 왜? 내 수사 못하게 하려고. 우리 정치인들, 우리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 못하게 하려고 없애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볼 겁니다. 정말 이번에 이 문제를가 저는 정청래, 김민석, 서영교, 김용민 이 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은 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